우리가 2028 대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선택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선택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 아이를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거냐. 두 번째 또 고민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받아놓은 내신 성적보다 더 높은 내신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또 하게 될 거예요. 네, 인사드렸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인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028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여기 지금 2025 이후라는 게 여기 처음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2028 입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뭐 5등급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제일 큰 키워드는 뭐냐면 문이과 통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올해 고3 친구들 입시가 2025학년도 입시거든요. 이걸 지금 대비해서 이제 대학들은 문이과를 점점 통합을 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다 아시겠지만 현재 고3이나 고1까지는 문이과를 뭘로 나누냐라고 질문하면 사회탐구를 보냐, 과학탐구를 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데 이제 이 경계선상이 무너지고 있는 게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 왜 그럼 벌써부터 시작을 하냐라고 질문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올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입시부터 적용하려고 하면 대학들은 대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대비를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올해부터 무전공이라는 게 확대된다 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전공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히스토리가 이건 지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우리나라 자라나고 있는 친구들은 4차 산업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화되었을 때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학과 하나를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졸업해 가지고는 지금 이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우리가 대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전공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대학교 때 찾고 그리고 다른 학문하고 융합을 한번 우리가 꿈꿔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의 가장 큰 우리가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원래 2028학년도 입시를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고교 학점제가 처음 시행된다라는 얘기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 고교 학점제랑 무전공이랑은 연결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교육부 장관은 고교 학점제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겠다 라는 정도로만 우리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이 생기고 있다, 올해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또 하나의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지금 최저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시 모집에서는 내신을 잘 받은 친구들을 뽑죠. 그리고 또는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의 아이들을 선발하죠. 그럼 이 친구들을 뽑을 때 여태까지는 내신이 9등급제니까 내신이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조건을 걸든 말든 이건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여태까지 실행해 왔었는데, 이제 2028학년도가 되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내신이 비슷한 친구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무언가 변별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능이라는 조건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대학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수능이라는 조건을 거냐? 이 조건은 대학에서 어떠한 비용도 사용하지 않고, 누구는 이 조건에 탈락했으니까 떨어져, 누구는 이 조건까지 통과했네? 라는 허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신이 비슷한 친구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 최저가 이제 모든 대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반하는 대학교가 어디냐라고 질문하면 서울대학교 딱 하나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수시에서 지금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전교 1등, 2등, 우리 때가 되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추천을 받아갖고 지원하는 전형, 이걸 우리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하죠.
이 전형만 수능 최저를 적용했고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그냥 학생들이 본인의 여태까지의 내신 성적과 전공적 합성, 여러 가지 비교과 항목으로 뽑는 전형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 전형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서울대가 유일하게 다른 거고요. 나머지 대학교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를 거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는 왜 수능 최저를 계속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를 가만히 보면 영재고등학교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이 친구들이 1년에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00여 명이 합격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수능 시험을 안 보고 수능 시험을 대비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서울대가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카이스트도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포항공대도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대로 뽑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서울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물론 그 친구들을 뽑는 트랙이 따로 있긴 해요. 따로 있긴 한데 어차피 우리 대학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을 테니 나머지 일반 학생들을 뽑는 전형에는 일반고든 외고든 자사고를 뽑는 전형에는 수능 최저를 계속 적용시키겠다라는 게 대학들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학원 선발 모집 하나만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시에서는 6장의 카드를 가지고 수시 원서를 쓸 수 있죠. 서울대는 지역균형을 쓰면 일반 전형을 못 써요. 그래서 서울대는 한 장을 수시에 쓸 수 있구나. 근데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나를 쓰면 논술도 쓸 수 있고 특기자 전형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어떤 대학교는 4장, 5장까지 쓸 수 있는 대학도 있고요. 대부분의 대학교는 최소 3장 이상씩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수시에는 똑같은 대학을 여러 번 쓸 수가 있는데, 정시 때가 되면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군데에서 뽑는 거다 보니 많이 써봐야 한 대학에 3개까지밖에 원서를 못 쓰죠. 근데 상위권 대학교는 다군이라는 걸 이제 터부시 생각을 했어요. 에이, 다군에는 명문대학교는 원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군, 나군에서 대부분 주력으로 아이들을 선발했었는데, 이제 2028이 되면 과들이 이제 문과, 이과가 통합된다라는 얘기는 수시 때야. 난 경영학과만 6장 써야지, 나는 전자공학과만 6개 써야지, 의예과만 6개 써야지,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정시 때가 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게 아닌 거냐? 수능 시험 성적표를 받고 나서 내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하는 거다 보니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고대는 꼭 가고 싶은데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들면 고대는 가군밖에 없네? 이렇게 되면 한 장밖에 원서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군에 서울대로 좀 높여서 써볼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다군은 쓸 데가 없으니까 중대밖에 쓸 데가 없네? 이랬던 게 과거 입시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되는 2028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영을 쓸 수도 있고, 화공을 쓸 수도 있고, 철학과를 쓸 수도 있고, 환경생태공학과를 쓸 수도 있고, 이 범주가 이제 무너지다 보니 학생들한테 기회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 대학의 경쟁률을 올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게 대학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부터, 올해 고대가 다군에서 아이들을 처음으로 선발하거든요. 성균관대가 작년에 처음으로 다군에 진입을 했거든요. 이런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시는 굉장히 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인원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021학년도에 42만 명이 수능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랬다가 44만 8천 명, 44만 7천 명, 44만 4천 명, 그리고 올해도 45만 명 정도가 수능 성적표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학생 숫자는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지금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45만 명이거든요. 작년 고3 친구들은 44만 명이 조금 안 돼요. 이 인원이 되는데 재수생까지 인원을 더하고 나면 항상 수능 보는 친구들은 45만 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여기에 물론 빠져 있는 인원은 뭐냐면 카이스트 1000명, 포항공대 300명, 그리고 뭐 유니스트, 지스트 이런 인원을 다 더하면 이 인원이 약 1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약 2300명 정도가 요 근처에 이제 명문대 인원에 더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서연고까지 인원이 15,000명이 조금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만 명이 수능을 볼 때 실제 우리나라 수험생이 45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5,000명이라는 얘기는 4% 안쪽에 들면 스카이는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 정도가 되면 22,000명 정도가 되겠죠. 22,000명 정도 되면 서성함보다 조금 낮은 대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입시 상황으로 이제 계속 흘러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험생은 언제까지 굉장히 인원이 많냐면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출생 인원이 48만 명이에요. 여기까지가 굉장히 치열한 입시 상황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초등학교 5학년으로 내려가면 5만 명의 인원이 줄어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되면 인원이 급격하게 이제 또 감소하기 시작한다 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8 대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선택일 것 같아요. 선택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 아이를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거냐, 이게 첫 번째 우리 어머님들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중3 친구들은 바로 목전에 이제 다가온 거고요. 그래서 이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낼 거냐, 우리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낼 거냐, 아니면 자사고가 날 거냐, 외고는 어떤가, 또는 과학고, 영재고는 정말 좋겠지? 등등등등 이런 걸 첫 번째 선택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거. 근데 여기에 분명히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굉장히 유불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상관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관없는 친구들이 누굴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아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군계 일학적인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어 라고 판단되는 친구는 고등학교를 어디 선택하느냐는 크게 고민의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꼭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이걸 어디 보내느냐에 따라 굉장히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또 고민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고등학교를 일단 들어갔어요. 1학년 1학기를 다니게 되겠죠.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 1학년 2학기 때 뭘 하게 되냐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지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받아놓은 내신 성적보다 더 높은 내신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2028 대학 입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선택의 고민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게 현재 이 상황이다 라고 우리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하나씩 우리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한번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내신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과 수능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수능을 가지고 대학을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엄마, 나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1학년에 입학을 해서 2학년, 3학년 때까지
나의 지식을 계속 축적시켜서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발군의 성적을 거두는 친구를 우리가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를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3학년 1학기까지 지식을 계속 축적시켜서 우리 아이가 현재 수능 상황에 맞는 시험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친구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수능 가지고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입시 결과를 쭉 보다 보면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입시 쪽에 활동하고 있는 친구 중에 지금 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친구 한 명은 구로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구로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5등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정시로 들어가요. 수능 성적을 탁월하게 높게 받아서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첫 시험을 봤을 때 내신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서울대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인식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겠다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 계속 수능 위주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수능으로 대학 갔어요. 구로구에 있는 고등학교라고 해서 수능으로 대학 못 가냐? 라고 질문하면 주변의 환경이 물론 수능을 준비하기에 녹록치 않다라고 우리는 일반화할 수 있지만 이건 일반화의 오류이기도 해요. 이거는 개인의 역량인 거죠. 그런데 내신을 가지고 대학을 가겠다는 건 개인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도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등학교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2,300개가 있고요. 거기에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를 빼고 나면 1,800개가 조금 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1,800개가 넘는 고등학교는 각양각색의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에 다 밀집되어 있죠. 어떤 고등학교는 정말 학업 수준이 높은 친구들만 모여 있는 고등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학교라고 얘기하죠. 서울영재고등학교, 외대부고, 이런 학교가 대표적인 고등학교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고등학교는 내신을 잘 받기가 쉽니? 라고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전교 1, 2등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친구들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그 학교에서도 정말 꼭대기에 있는 일부 친구를 빼고 나면 와, 너무나 치열하게 내신 경쟁을 해야 돼 라고 내가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의 생활을 우리가 회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내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고등학교가 대부분 우리나라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1,800개 고등학교 중에 약 60%에 가까운 고등학교는 이런 고등학교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대학 입시에 대학의 의지가 있나? 라고 이제 질문하면 아이들의 대부분이 대학을 왜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거나 꼭 서울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꽤 많이 속해 있는 고등학교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꽤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수시 진학 비율이 높은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서울대를 많이 보냈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서울대를 합격을 한 아이들 중에 정시인원은 별로 없는데 수시 쪽으로 많이 보냈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학교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학교 이름을 쭉 보다 보면 과고랑 외고, 국제고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세 번째 충남 삼성고라고 있어요. 여기는 삼성의 그룹에 다니고 있는 부모의 밑에 있는 친구들을 80% 뽑는 학교예요. 이 학교는
실제로 이제 100%가 서울대를 수시로 붙죠. 인원이 좀 줄었는데 그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0명 가까이 매년 보냈던 학교입니다. 쭉 이렇게 수시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을 하는 학교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학교들은 어떤 학교지? 라고 질문하면 서울대가 원하는 인재상을 만들어내는 고등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인 일반 전형에서 어떤 아이들을 뽑는구나, 그거에 매칭시켜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학교들이 과고고요. 이런 학교들이 외고입니다. 이 학교들의 존립 기본적인 목표는 대학 입시 관점으로 보면 이 서울대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따라가는 고등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사고 중에는 여기 아까 삼성고가 있고요. 쭉 밑에 내려가면 하나고등학교가 있죠. 이 두 개 학교가 서울대 프로그램을 너무나 잘 따라가고 있는 학교다. 이 두 개 고등학교의 또 하나 공통점은 교장 선생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똑같은 교장이 거쳐간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진다. 정시 진학 비율이 높은 학교를 쭉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1등 낙생고입니다. 분당에 있는 학교죠. 참고적으로 분당에 약 2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사립고등학교 명문 남녀공학이 3개밖에 없어요. 여기 분당 대진고, 중앙고 3개인데 지금 이 낙생고는 완전하게 정시 학교로 지금 돌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지? 라고 질문하면 워낙 이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하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학력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왜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가 어렵나요? 1등급은 4%인데 지금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 간에 이 학교 300명이 좀 넘거든요. 13명이 지금 4% 기준으로 1등급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수학을 1등급 맞는 아이가 국어를 1등급 맞을 확률이 떨어져요. 국어를 1등급 맞았다고 하더라도 영어까지 1등급 맞을 확률이 또 떨어지는 거죠. 사회, 과학 이렇게 계속 과목을 붙여나가면 실제로 내신을 소위 말해서 나눠 먹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봤더니 이런 학교들은 내신을 나눠 먹기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시로 많이 보내는구나. 어떤 학교지? 오른쪽에 이렇게 쭉 봤더니 일반고랑 자사고입니다. 자사고를 우리가 봤더니 상산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요. 휘문고등학교나 중동고등학교나 여기 지금 보인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을 보면 이 학교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아니라 강남 그리고 저쪽에 송파 강동 쪽에 있는 자사고들인 거죠. 이쪽 교육열이 높은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자사고들, 광역자사고를 학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몰려서 내신을 상대적으로 잘 받을 확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학력 수준을 뭘로 해소하는 거죠? 수능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수능으로 해소하는 게 이런 학교구나 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상산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하면 이쪽 전라북도에 전북대나 원광대나 또 정시에 전남대나 조선대나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까지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죠. 수시에서는 교과로 아이들을 선발해요. 교과로 선발한다는 얘기는 내신만 가지고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산고는 수시로 의대를 가고 싶어도 내신만 가지고 지역 인재를 경쟁하다 보니까 얼마 못 가요. 그 완전 꼭대기에 있는 전교 1, 2, 3, 4, 5등 이쪽 안에 있는 친구들만 서울권의 서울대의대나 연대의대나 성대의대나 고대의대까지 원서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내신으로 우리가 다른 학교 아이들을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거면 수능으로 대학을 가자.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이 우와 5개의 대학교 의대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수능 파이터가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시로 인원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 정시 비율이 비교적 비슷한 학교를 또 나열을 했어요. 외대부고 전국 단위 자사고죠. 포항제철고도 전국 단위 자사고고요. 여기 지금 배제고, 선덕고 2개는 배제고는 저쪽에 있는 학교죠. 강동구 쪽에. 선덕은 저쪽에 강북 쪽에 있는 학교예요. 이 2개 학교가 요즘 서울대 합격자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학교입니다.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맞는 학교가 쭉 있는데 외고 중에 특징적으로 대원외고가 수시 정시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라고 질문하면 우린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너무나 잘 만들어 놔서 수시에서도 아이들이 가능성을 타진한다. 단, 그래도 내신 성적이 수시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내신이 안 되면 이 학교는 면학 분위기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수시 말고 수능을 가지고 무언가 정시로도 목표를 세워볼까? 이렇게 양분화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고등학교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머님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고등학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요? 수시로 굉장히 진학률이, 진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수시로 일단 모든 걸 포커싱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푸시를 하다가 조금 내신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 분위기가 수능도 대비시켜 주기 때문에 수능으로도 대비를 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고등학교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고등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고등학교가 어찌 보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원하는 고등학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이렇게 3가지 부류로 나눠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꽤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상황까지는 이렇게 수시정시가 보편적으로 대비가 되는 학교는 자사고 중에 광역자사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이렇게 대비를 해주는 학교구나. 외고에서는 대원외고가 실제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구나 라는 걸 이제 어머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권 고등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단대부고나 상문고등학교, 거의 다 이쪽에 있는 서울대 합격자 숫자가 많은 학교가 강남권에 있는 학교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또 우리가 특징적인 게 사립고등학교가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강남권에서도 사립고등학교가 수시에서도 아이들을 꽤 많이 보내죠. 상문고등학교도 그렇고요. 단대부고는 조금 더 의대를 아이들이 더 많이 선호해서 서울대를 잘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어찌됐건 상문고나 숙명여고나 이런 학교들이 수시로도 꽤 많이 보내는 사립고등학교이고 정시로도 꽤 잘 가는 학교구나.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도 점점 더 어떤 학교들이 부각되고 있냐면 공립고등학교보다는 사립고등학교 쪽이 조금 더 학생들의 진학 실적이 일치월장하고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 과목일 때 10%랑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나뉘면 10%의 우리가 체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우리 학교 전교 1등부터 11등까지가 다 있네. 기하 선택하는 순간 1등급이 안 되겠는데? 생각되면 이 과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심각한 고민이 빠지죠.